그 조선일보에서 쓴 거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뭐 이 시국에 딸기밭에 뭐 다 같이 이 악랄한 김비치라 기자가 딸기밭 주인한테 그 조선일보가 연락 왔으냐 했더니 연락도 안 왔대. 검찰이 수사를 5개월 동안 안 하더라. 경찰한테 맡겼더니 바로 하더라. 이거는 한 킹리적 가심으로 뭔가 저희가 대립기를 하는 취지도 그런 거지만 기자들이 또 약간 종특인데 반성을 잘 안 해요. 기사도 잘 안 내리고.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존재가 되게 사회 악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를 진짜 한 방울도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자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얘네 그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KBS 정상화와 한국 언론 혁명 4차 언론 혁명의 아주 작은 힘이 됩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겠죠. 자 기자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자 정 기자 자기 누군지 소개해주세요. 숨 막혀. 우리들이 키운 앵커 정현욱입니다. 오늘도 밝네요. 성의 있는 자기소개 감사. 제가 보니까 너무 성의 없고 건방지더라고요.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오해하시겠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싸가지 없었구나. 근데 내가 진짜 건방져 보이겠구나. 제 멘트들은 재미는 있던데요? 아 예. 자 다음 박 작가님. 박은지 작가입니다. 뭐야? 오늘따라 네, 뭘 맡고 있다는 것도 오늘따라 알려주죠. 오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작가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작가입니다를 맡고 있다 그래. 자 그렇습니다. 자 옥기자.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팀 묵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미 얼데요 마더더미 오규정 기자는 요즘에 팩트 체크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정신 없었죠?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왜 은혜강 교회에서 소금물 이렇게 입안에다 칙칙이 한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가 팩트체크 팀에서 네. 요 소금물 논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 이거 은혜강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네. 이게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했잖아요. 효과가 있다는 네. 그런 게 초기부터 되게 많이 돌았어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 너무 그때는 비과학적인 방법들이 온갖 질문들이 쏟아졌고 막 이랬기 때문에 온갖 그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막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비과학적인 거는 초반에 좀 쓰다가 좀 지쳐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했던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믿고 그렇게 한 게 너무 놀랍고 그때 이런 것까지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 사건 이후에. 예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집단 예배를 하지 말라. 오프라인 예배. 했는데도 아니지. 했는데 이제 확진자가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진짜 하지 맙시다 이랬는데 광림교회가 이제 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했어요. 네. 광림교회는 등록 신도가 10만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인데 그런 데구나. 이제 토요일에 리포트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기분을 여과 없이 멘트를 해서 막 되게 막 광림교회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광림교회의 담임 목사가 일요일에 한 설교 영상을 보면 네. 예배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회적인 우리 이 편견과 잘못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을 뭐 이런 말을 해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지키자는 취지로 말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병 앞에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기술 더 나아가 인간의 무기력감이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예요. 과학과 기술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이 적나라하게 파괴되고 깨져버리는 시대예요. 감염병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살려고 얘기하며 사람과의 간격을 넓혀야 되니라.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중의 장소에 가서 예배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감염병에 전파되는 경로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들 향하여 우려와 걱정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마치 감염병의 확산을 일으키는 장소로 오인하며 왜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랍니다. 예배보다 사람의 건강이, 국민의 복원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배의 중단을 얘기합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정신만 가지면 되지 꼭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라인 예배드려도 가능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용기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 선교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그 실제로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반사회적인 행동이고 심지어 다른 대형 교회들은 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랑의 교회조차도 이게 좀 비이성적이지 않나요? 신천지만 욕할 게 아니라 그런 대형 교회들의 행태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신천지는 그래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처음 31번부터 예배 모여가지고 한 거는. 근데 이 지금 교회들은 알고도 알면서. 하니까 더 죄질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세요. 알고도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소금 그것도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 예배당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늘 특보 출연한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과연 그 소금물을 그럼 어디다 뱉었을까 이 양반들이 삼켰을까? 일부는 뱉지 않았을까? 그걸 다 화장실 가서 뱉었을까? 그러면 이게 거기서 오늘 49명 확진자 나왔거든요. 그 교회에서 교회 한 군데에서 47명의 신도 47명에다가 2명은 이제 그 신도한테 그리고 앞으로 막 그 신도들이 막 서울 사당동에도 살고 뭐 저기 어디야 인천에도 살고 그래요. 네. 그 참 그렇죠. 좀 안타까워 이런 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분들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목회자가 너무 나이가 많고 뭐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그 뭐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런 뭐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지만은 뭐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이런 거 좀 협조를 좀 그래도 뭐 올해 뭐 한 몇 달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고. 아니 마스크를 쓰는 게 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다 가서 비말을 튈까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이게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건데 그 근본적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또 짧게 끝날 수 있는 게 더 길어지잖아요. 더 길어지잖아, 이렇게 지금. 더 길어지잖아요. 더 길어지잖아.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참 예배가 없이 교회가 없겠지만 정말 다른 이웃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경기도에서 행정명령 발동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벌금 물고 네. 부상권 네네. 청구하겠다. 근데 그 수칙이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 2m 마스크 거리 쓰고 유지하고 돌아지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그 미국에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극장처럼 네. 자동차를 이렇게 어. 넓은 들판에다가 대놓고 미국은 돼. 천조국 클래스. 넓은 들판이 있는 교회. 천조국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힘드니까 조금만 더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하지 이 말라는. 위기를 같이 좀 넘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좀 누가 없죠? 여기 좀 왜 없냐? 또 없어. 또 우리 제 옆에 이 강병수 기자가 없습니다. 에헤이 아이, 참 이게 참 요즘 이 대들기에 대한 애정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정신력이 해이해졌네요. 정신이 빠져가지고 취재하러 갔잖아요. 취재. 네, 어디 하냐면 뭐 지금 뭐 총선 관련 저희가 또 취재랑 보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병수가 이번엔 또 뭐 민주당 무슨 뭐 정책을 뭐 비판하는 리포트를 취재하러 네. 국회 가서 국회 그 박범계 의원을 만나러 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비판할 지점이 있어서 하러 가는 거잖아요. 취재하러.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한 정당이 뭐 지난 몇 년 동안 뭐 정책을 얼마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나 뭐 그런 거 스포해도 이제 돼? 예, 거기가 내일부터 얼마나 뭐 나간다고. 잘 지켰나 뭐 그런 거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뭐 대리기 녹화에 참석을 못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들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 보셨죠? 근데 이 인터뷰를 보고 그 트위터에 게리 아빠 팬이라는 분이에요. 게리 아빠의 팬이신가 봐요.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강경화 장관이 영국에 총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까지 달아가지고 이게 약간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클리앙에 울프맨님이 부러우면 가져가세요 하지 말고 네가 한국으로 와라. 아 이분은 영국 분이시고. 그렇죠. 게리 아빠 팬은 이제 영국 분인데 루리앱의 길 가던 소시민님은 국뽕 풀 차지됐다 이런 말 써주셨는데 이 인터뷰는 뭐였냐면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영국의 한 그 TV 토크쇼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어떤 초대 같이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화상 인터뷰 같은 거 한 거예요. 가지고 뭐 그 사회자가 어떻게 그 한국은 그 피크에서 이렇게 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냐, 어떤 정책을 했냐, 왜 그렇게 잘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강경화 장관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엄청 디맨딩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하이스트다, 가장 높다 이래가지고 그 정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또 뭐 개방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나가면 되잖아. 한국 경제에서 강경화 장관이 자화자찬 인터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목을 그렇게 쓴 거죠. 네, 제목을 자화자찬이라고 썼다가 기사를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지웠죠? 욕을 하도 먹으니 그랬겠죠. 왜냐면 여기서 실제로 강경화 장관이 자화자찬한 내용은 없었거든. 왜냐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칭찬을 하니까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우린 이런 것을 했다라고 했지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경제 입장에 따르면 무슨 뭐 야근자가 뭐 기사를 뭐 쓰다 보니 뭐 그렇게 됐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사과 멘트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사를 내려버렸어요. 그냥. 루리앱의 육기농님께서 한경 기레기 새킹는 도대체 인터뷰 중 어느 부분이 자화자찬으로 들렸을까라고 하셨고 KBS 유튜브에는 김백곰님이 국내 언론은 자화자찬한다고 기사를 내던데 이게 우리나라 기자 맞는지, 그리고 또 해리스 ML님은 해외 언론 전문가들 각국 수뇌부들 칭찬하는데 한국 일부 언론 극우 여론만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현 정부가 하는 게 없다고. 이건 이제 그 뭐 다른 언론에서 그렇게 쓴 게 있죠. 현 정부가 하는 게 없고 의료진이 훌륭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조선일보에서. 네. 공무원, 의사, 간호사분들 고생하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컨트롤 타워가 현 정권이라는 거 모르냐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질본 만드는 게 어느 정권이냐. 현재 의료보험 체계 잡게 하는 게 어느 정권이냐. 그리고 반대로 의료보험 민영화 못 시켜 난리쳤던 정권이 어디냐. 여러분 다들 정답 알고 계시죠? 더 말할 수도 있지만 할게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여튼 이 BBC 인터뷰를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보고? 일단 영어를 잘해서 멋있더라고요. 아, 그죠. 역시 영어 간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죠. 뭐 유엔에서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 저희 KBS에서도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선배님이시죠. 그 자화자찬이라고 뭐 비판한 이런 부분 말고 사실 저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약간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런 맞아요. 각국의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딱 말을 해줬잖아요. I can't tell you how many incidents I get reports of Asians, not just Koreans, but being verbally abused, even physically attacked in other countries. And this governments have to take responsibility to stop this kind of incident.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딱 이런 걸 짚어서 이렇게 비판 기사를 쓰신 건 조금 토요일 날 이태리 교민을 화상 연결했었거든요. 그 분이 실제로 이태리 교민 사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뭐 그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다음날 딱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멋있죠. 저도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좀 뭐랄까 듣는 사람, 영국 사람이 들을 때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되게 당당하게 이게 자기가 이제 아시아인,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유럽에서 그런 뭐 버벌 어뷰즈 욕도 듣고 실제로 폭행도 당했다는 보고를 계속 받아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국 그 지도자들이 좀 책임감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 보면서 그래 저런 얘기도 해도 되지 맞아. 뭐 약간 요구할 뭐냐 수 그냥 있는 거니.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었어. 그렇죠. 영국에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딱 부러지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외교부 장관이 저런 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한국경제 기자는 자화자찬으로 들렸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언론들에서 못하면 컨트롤 타워 잘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하는 걸
뭐 컨트롤 타워가 잘해서라고 좀 얘기하면 원래 안 되나? 언론은 잘한 건 잘했다고 잘 안 하죠. 저 근데 이 보도가 또 근데 이 내용이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이 인터뷰 내용 자체도 하지 커뮤니티나 많이 돌았지. 근데 그게 일요일 밤에 해서 좀 취약 시간대긴 했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 이 BBC 인터뷰에서 말 실수를 했거나 뭔가 말을 잘못했다 쳐. 다음날 짤같이 썼겠지. 다음날 여러분 포탈에 뭐가 도배되어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국제망신 뭐 국제 개망신 외교부 뭐 장관 뭐 외교부 국제망신 장관 이렇게 뭐 썼겠지. 잘라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 정말 다음날 포탈 페이지 어떻게 도배됐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난리 나지 않았을까? 근데 참 그 왜 그러죠? 그게 아니 어쨌든 근데 이게 진짜 배 아파할 일이 아닌 게 그냥 우리가 일단 매를 먼저 맞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아팠고 그치. 대신 먼저 아팠기 때문에 먼저 나아지고 경험을, 있는 거잖아. 그 경험을 이제 그 공유를 경험을 다른 해줘야 되는 국가들이랑 노하우를 나눈다는 차원인 건데 그냥 그게 다예요. 정부가 거기서 나가서 우리가 잘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하나도 한 게 없고 근데 그거를 왜 이런 프레이밍을 하냐는 거죠. 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 문재인 정권이 싫으면 문재인 정권 때 한일전도 일본 응원할 건가? 그 왜 그런 거는 조금 맞아요. 지금 고생하고 지금 현장에 보편의 뛰는 정서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국 언론과 이건 정말 팀킬의 현장이다 진짜. 난리가 났다. 저희라도 이런 거를 그때그때 잘 바로잡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준 기자 말했듯이 사실 뭐 정교한 가짜 뉴스는 그래도 뭐 반박할 뭐 건덕지라도 있지. 정말 막 밑도 끝도 없는 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가짜뉴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해야 되나 그럼 정말 소금물 같은 거?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의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의 수준이 심각하다. 그 제입 봤어요? 그 조선일보에서 쓴 거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뭐 이 시국에 딸기밭에 뭐 다 같이 근데 그 딸기밭에 확인까지 했잖아 안 왔다고. 그리고 이 악랄한 김비치라 기자가 딸기밭 주인한테 그 조선일보가 연락 왔으냐 했더니 연락도 안 왔대. 그 조선일보가 오보를 이 정도 수준의 오보는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기사를 쓸 수가 있죠? 뭐 사과도 했어요. 그 뭐 이렇게 따로 지면에.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정말 저희 그 머니투데이도 얘기했지만 네. 진짜 한 번만 더 물어보는 게 있었으면 안 나왔을 기사들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니, 하는 게 그건 참 언론들이 너무 번거로운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아닌가? 윤리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딸기밭 갔다고 조지면서 딸기밭 연락도 안 해보지? 그런데 칼럼에서는 막 가짜 뉴스 막 없애야 된다 이런 칼럼을 막 쓰시고 조선일보가 올해 창간 100주년이라고 무슨 진실의 보루 뭐 이런 막 무슨 보루가 많이 좀 상했죠. 저 소고기 파동 같은 가짜 뉴스에 온 국민이 광풍에 휘말릴 때 우리만 올곧은 진실 보도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딸기밭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지. 딸기와 보도 같은 거 지금 보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일부 메인 코너죠.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안 하냐? 앞으로의 대들기 소식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너무 큰 뉴스가 많은데 다 묻히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만 있는 게 아니더만 돼지열병도 있고 미국 중시는 안 묻혔어요. 코로나랑 같이 가서 네, 코로나를 묻힌 우리나라 지금 이 방역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그 병도 많은데 그걸 다 동시에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뉴스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굵직한 뉴스가 많아서 좋은 것 같지 못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무신 뉴스 브리핑입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묻힌 뉴스. 이게 오늘 보도된 기사라서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아직 몰라. 그런데 묻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정유럽 기자가 준비했죠? 근데 묻혔다고도 할 수 있는 게요. 큐시트상 좀 너무 뒤에가 있어요. 9시 뉴스에서. 좀 뭐 워낙 코로나 뉴스가 많아서 네.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끼리도 얘기했지만 요 이슈에 관해서는 KBS가 좀 보도가 없었는데 네.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목이 뭐죠?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 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했다. 그렇습니다. 댓글부터 읽어볼게요. 정력 기자 댓글 읽어주세요. 자, 우리 사이트에 알이즈웰님이 KBS는 윤석열 장모와 부인에 대한 기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헐 대들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가지고 아까 정력 기자 말한 것처럼 KBS에서 사실 보도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고 사실 MBC랑 뉴스타파가 거의 이걸 지금 전국을 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팔로우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정력 기자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거죠? 유검무죄. 유검무죄. 검사 사위가 있으면 무죄. 역시 검킹답다. 그렇구나. 검찰이 껴있으면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여기 클리앙 댓글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클리앙에서요. 스토어님이 장모 범죄가 윤석열의 범죄는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윤석열 씨와 똘마니들이 장모님 수사를 절대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일단 이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좀 복잡한데요. 근데 복잡하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뭐 윤석열 총장과 그 부인의 사건과 장모의 사건 이게 좀 엄청 덩어리가 커요. 이걸 지금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지금 혼자 지금 막 완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뭐 거기 중에서 지금 요 기사에 나온 이 장모 사건 중에서도 그 잔고 주식 잔고 위조 요 사건 네. 요거에 대해서 일단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어떤 내용이죠?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3년에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 거래가 이제 시작인데 2013년이니까 7년 전이죠. 그때면 윤석열 총장이 결혼한 이후죠. 그렇죠. 네, 2012년에 결혼했으니까. 이때 이 성남시 도촌동에 이제 부동산이 공매가 나오는데 공매는 이제 공공기관이 파는 거니까 어쨌든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 땅을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와 그다음에 이제 사업가 안모 씨가 같이 40억에 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모 씨는 부동산 정보를 좀 막 수집해 오고 자금은 최모 씨가 되는 걸로 해서 두 분이 40억에 이제 사기로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모 씨가 이거를 130억에 팔았어요. 90억을 남겨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40억에 계약을 할 때까지는 그 안 씨, 최 씨가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이 정도 돈을 모아서 살려면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40억 현금을 딱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씨 입장에서는 이제 40억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 빨리 이제 팔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왔으니까 현금이 필요한데 네. 근데 최 씨는 팔 수 없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더 좋은 조건에 많이 올 거다.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분쟁이 생겨갖고 결국 안 씨는 이 자기 그 지분을 뺏겨요. 그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뺏겨요.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이제 안 씨와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두 명이 이 안 씨를 사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해요. 돈을 수십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이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안 씨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나 봐요. 그걸 안 갚아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최 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 씨와 최 씨는 한 몸이었어.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서 돈을 여기저기서 꿔야 되니까 은행 잔고 증명서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 그러니까 날 믿고 빌려주쇼. 이게 이제 은행에서 써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340억 원대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해요. 그거는 최 씨도 재판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랬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에 대해 처벌도 안 받았죠. 이제 안 씨는 그래서 결국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실형을 살아요. 네. 그리고 최 씨, 최 씨는 아무런 장모, 뭐 기소 유예도 안 받고 장모 아무도 뭐 안 일절 처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고 기자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다른 건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다른 건에 얽혀 있는 다른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또 다른 분쟁을 했던 다른 분이 네. 이 건과는 상관이 없는 분인데 이제 작년 9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족부터 좀 수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윤석열 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 이런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해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그 의정부 지검에 배당이 돼요. 네. 배당이 됐어. 근데 그러니까 대검을 갔다가 의정부 지검까지 갔는데
수사가 안 됐어. 수사 안 됐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우리 취재 결과는 제일 최근에 그 처음에 이 두 사람 안 씨와 최 씨를 고소했다는 그 2명, 그 사람들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정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이 사문서 위조 혐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금 잔고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한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최 씨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거를 처음 이제 이 사기 혐의에 고소를 했던 그 2사람만 지금 했대요. 어쨌든. 근데 이제 KBS가 이 경찰에 진정이 들어온 거를 단독 보도한 거죠. 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지난 2월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월에 이 처음에 검찰에 진정을 했던 이분이 검찰이 진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답답해서 네. 2월에 경찰에 이제 네. 고소를 한 거예요. 네. 1월에. 네. 그래서 2월에 이제 수사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경찰은 아까 최 씨와 그러니까 장모와 같이 그 땅을 샀다는 그 안 씨까지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핵심까지 다 네,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 이제 윤석열 씨 최선을 장모를 곧 부를 것 같다. 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게 지금 5개월 전에 이미 대검을 통해서 의정부지법의 지검에 지검. 배당이 됐는데 뭉개고 있다가 지금까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무슨지 모르겠지만 뭉개고 있었고 이걸 보고 있던 이제 고발인 고소인이 답답해서 경찰에도 이걸 넣었는데 경찰은 바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MBC에서 막 스트레이트에서 막 보도가 나오고 막 여기저기 시민보 기자가 막 보도를 터뜨리고 하니까 검찰이 그제서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기가 그제서야 이제 막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정부지검이 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검찰에서 경찰로 온 게 아니고 네. 이분이 답답해서 경찰도 가서 경찰에서 이제 시경에서 서울시경 이게 지수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제 지수대. 둘 다 똑같은 고발장을 낸 그렇지. 거죠. 내용은 똑같죠. 근데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거고 검찰은 뒤늦게 했다. 먼저 시작은 사실 의정부지검이 쥐고는 있었는데 이제 이 수사 진행 속도가 경찰이 훨씬 빨랐던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런데 다음에 썸님 댓글 읽어주세요. 다음에 썸님이 이 사건 작지 않은 사건인데 그동안 너무 묻어뒀네요. 네 다음 댓글도. 줄리님이 검경 수사권 분리가 필요한 이유. 네. 박가님이 김학의가 모범살에 뭔 짓을 하든 무혐의. 이래서 검찰 외에 기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처벌 가능.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믿고 뭔가 맡길 수가 없다. 진짜 이런 일이 자꾸 나오면 아니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하겠죠. 본의가 아니었다. 근데 너무 우연히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5개월 동안 안 하더라. 경찰한테 맡겼더니 바로 하더라. 이거는 킹리적 가심으로 뭔가 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못해. 말을 못하겠지만 뭔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게 킹리적 가심 아니겠느냐. 도올 선생이에요? 순간. 당연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킹리적 가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면 알아서 이런 거일수록 더 빨리빨리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가 진짜 없었다고 하면 더 엄정하고 더 빨리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정부지검에서는 뭉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 공수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근데 이런 선리를 자꾸 지금 검찰이 만들고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일부 뭐 다른 언론에서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의 어떤 용단 이런 느낌으로다가 장모 관련 수사는 내게 보고하지 말라 이렇게 내게 알리지 말라. 엄중히 엄령을 내리셨다 뭐 이런 보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요 다음 댓글 우리 작가님 읽어주시겠어요? 다음에 알통님께서요. 보고하지 말라고 굳이 얘기하는 게 더 웃기다. 알아서 하라는 상사의 압력이냐? 네, 뭐 보고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 다음 댓글도. 루리앱의 하늘날자님께서요. 공소시효 2주 남았대. 그리고 이제서야 수사 착수. 네, 전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그 이정 기자 그 보도를 본 마지막에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경찰 말에 따르면 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위조 문서가 그 스트레이트에는 이제 그 장모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위조 문서가 본인이 뭐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해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조 사문서의 작성 시점이 언제냐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뭐 공소시효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보다 훨씬 뒤에 이제 이 2013년이었으니까 거래 시점이 네. 그것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아직 수사에서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경찰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 그래도 뭐 공소시효 때문에 뭐 이게 지금 경찰 수사가 안 될 그럴 상황은 아닌가 봐요. 지금 이제 고발인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참고인이 안 씨잖아요. 네. 안 씨까지 조사를 했다는 거는 이제 최 씨만 부르는 단계가 됐다는 거는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앞으로 KBS 지금 취재는 어떻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F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기 제가 있었던 그 이슈팀하고 또 사건팀 일부 기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TF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후속질을 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KBS도 관련된. 근데 이제 늦은 감은 당연히 있고 우리끼리도 아까 방송 전에 뭐 이걸 너무 취재를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의아한 생각도 나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뭐가 안 나오니까 못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왜 이거 보도 안 하냐 했을 때 하고 싶지. 이거 이 기획 보도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뭐 그 내막은 잘 모르나 좀 아쉬운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뭐 관련 보도가 뭐 TF 생겼다고 하니까 뭐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뉴스는 우리 오구정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뉴스인가요? 네. 50대 추정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마스크를 놓고 갔다. 경찰이 이걸 홀몸 노인들한테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예요. 좀 훈훈한 기사네요. 네, 훈훈한 기사를 저희 갖고 와봤는데 대들기가 너무 고구마만 처먹인다 죽으면 네. 죽겠다 아주 보다가 그냥 이런 말씀 많아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게. 네. 저는 사실은 너무 회의적이에요. 요즘 기자 생활을 하는 거가 왜? 그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왜 이러지? 갑자기 왜 그래? 근데 근데 자꾸 구업을 짓는 것 같아요. 어떤 구업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되게 뭔가 그 사회에 의미가 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직업인데 정말 과연 기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겨요. 저를 포함해서. 가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 언론들이 하는 그런 만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립기를 하는 취지도 그런 거지만 기자들이 또 약간 종특인데 반성을 잘 안 해요. 기사도 잘 안 내리고.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존재가 되게 사회 악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마스크 기부하는 그러니까 그 익명으로 기부하는 그런 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를 보니까 물론 마스크 기부는 훨씬 전에도 시작이 됐지만 되게 부산에서 그 어느 지체장애 3급인 지체장애인께서 그 자기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장애인이시니까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마스크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본인이 쓰고 한두 장 아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11장을 그 사탕이랑 같이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부산의 어느 그 지구대 앞에 놓고 막 황급히 도망을 가는 그런 CCTV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장애인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새 그 지구대 앞에 그렇게 놓고 가는 게 많아졌대요. 근데 이게 되게 대비가 너무 되는 거지. 각자를 더 돌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아니, 또 그걸 인지한 것도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알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건 그냥 작은 자위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
이 언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정말 묻혔더라고요. 그 댓글이 나도 처음 봤어. 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트 해가지고 달아주셨던데 요거 관련한 그 마스크 기부 뉴스들이 되게 짧게 인터넷으로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치권 이슈도 있는 데다가 코로나에 너무 묻혀버려서 우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갈등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런 댓글이 요거 박 작가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음에 피조님께서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아 보고 있나? 라고 댓글.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피조님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레기 새끼들아 보고 있나? 이렇게 바꿔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그 아까 뭐 오규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기자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자들은 진짜 본인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자기들이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면은 자기가 되게 대단해졌다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본인의 실제 가치와 별개로. 그러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재단하는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는 자기 팀장이랑 부장밖에 없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현실감 떨어지고 자존감만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글이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비수같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자들이 대부분 아니고 일부지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저희라고 안 그럴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위치에 또 가서 어떤 기사를 쓸 때 저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기레기 짓을 할 거고. 그냥 이 조직의 어떤 특성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기사를 생산하면서 내가 계속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감이 요즘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뭐 그래도 그런 걸 자기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만 해도 뭐 많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같은 생각을 지금 이 대들기를 보고 계신 우리 프로 기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동료 기자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 기자들도 많이 보는데 우리 기자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진 기자들이 좀 더 늘어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프로도 만든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절망의 끝까지 가면 거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이제 해보자고 이런 프로도 한 건데 근데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뻔뻔한 기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프로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야 그런 거 할 시간에 취재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반성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반성만큼 분노도 되게 좀 필요하다. 분노와 행동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언론사라는 데서 내놓는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칼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마귀 같다, 악마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뭔가 갈등과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파적이고 혹은 또 자기 언론사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은 참 마귀 같다. 이게 마귀의 모습이 아니고 뭐냐. 지금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런 거를 실어주는 진보 보수 언론들 전부 다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죠. 그렇게 반성 안 합니다. 예. 아니 이 마스크 기부한 이 지체장애인 이분이 거기에 쪽지를 남겼는데 그 쪽지가 이거 진짜 보면은 다들 눈물 나실 거예요. 이게 쪽지에다가 이게 근데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보낸다.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거 보고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생각이 난 게 연예인들 요새 뭐 기부하는 거 뭐 얼마 했다더라 뭐 적게 기부한 사람은 조롱받기도 하고 약간 숫자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약간 우리가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숫자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많이 내면은 되게 막 검색어가 높게 오르고 근데 그게 이게 작더라도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이런 걸 보고 또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더 이런 거에 많이 동참하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훈훈한 뉴스는 언론이 또 이렇게 뭐 안 팔린다고 실제로 사람들 관심 없는 거 사실이에요. 실제로 올라와서 뭐 많이 클릭 안 하시고 하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모두가 방역에 주체라는 마음으로 같이 좀 더 서로에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한테는 모두가 힘든 시절인데 잘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2부죠. 기레기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이렇게 인터셉트 가자. 이렇게